소설입니다. 자, 그 제목이 뭐예요? 유문성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문성전. 솔직히 저는 잘 모른다기보다도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처음 보는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처음 보는 작품들을 많이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지금 올해 학년도부터 수능에 EBS가 직접 반영이 아니라 이제 간접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3들까지는 수능에 나와 있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만, 만약에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 좀 하고 뭐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는데, 내년도에는 뭐가 나온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단지 문제 유형만 우리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EBS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봐, 원용쌤이 어떻게 읽는가를 잘 봐라. 내 이거 처음 보는 거라 했지? 바로 안 읽는다. 고전소설은 어느 시대에 끄고? 조선시대지. 그러면은 무슨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야?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고전소설 어떠한 소설이든 간에 100%는 다 조선시대의 인물관이지. 얘네들이 SF 소설을 쓸 일이 없을 거 아니까. 맞지? 뭐 좀비를 쓴다든가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까. 이해했지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은 조선시대의 인물이라면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지. 충성이라든가 효라든가 그 다음에 절개라든가. 그 다음에 둘째,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서 권선, 징악, 이것도 유교적인 이념이지. 맞지?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패턴들 있지. 안에서 문체들. 수업 강의하고 있는데 녹화 뜨고 있는데 저라고 있으면 나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저 무슨 데시발이야. 뭘 사퇴해 내보고. 자,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참. 자, 어쨌건 봐봐. 그래서 전기성이라는 말이 뭔데? 매직쇼. 비현실성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야. 우연성 있죠.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이런 말도 있지. 고전소설에. 그 다음에 고전소설 보세요. 자, 할 때 항상 봐. 이런 거 먼저 읽지. 유문성전은 모르는데 봐봐. 무슨 소설이라고 했어? 군담소설이라고 했어. 소설의 종류가 봐봐라. 무슨 작품은 염정소설로 이랬다면 염정소설. 뭘 다루는 소설이구나. 남녀간의 애정을 다루는 소설이구나. 그렇다면 뭐가 강조된다? 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소설이겠구나. 자, 군담소설이라고 해서 뭐니 이게 군담이? 군대 할 때 군이고 이야기야. 전쟁 이야기야. 그렇다면 전쟁이 있지. 전쟁이 있으면 전쟁의 주인공이 누가 있노? 히어로. 영웅이 있지. 그렇다면 군담소설은 대체로 무슨 소설과 비슷하다? 영웅소설의 패턴과 비슷하거든. 그 다음에 군담소설들은 대체로 전쟁 장면들을 상당히 과장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군담소설의 패턴이거든. 알겠니 무슨 말인가? 자, 이러한 것들은 무슨 소설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이란 얘기야. 이해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니. 자, 군담소설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바로 이제 뭐다?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혹시 영웅의 면모를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전투에 등장하는 시기를 조절하여 덕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보조 인물의 대결은 그다음 주인공은 뒤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보조적 인물들이 먼저 전쟁 속에서 대결하고, 그래서 주인공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네요. 주인공의 능력이 우월함을 부각한다. 자, 여기까지 됐지? 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면은 긴장을 이완하고 감동과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정도 읽고 이 작품은 무슨 소설이구나.
군담 소설이구나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자, 이제 작품 읽어야지. 자, 작품 읽읍시다. 앞부분 줄거리. 원나라 때 혼약을 맺은 유문성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었지. 그 다음에 이춘영, 여기까지가 주어지.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저는 동그라미 칩니다. 아, 그렇다. 유문성이가 남자고 이춘영은 누구니? 여자네요. 그죠? 간신, 달목. 자, 달목에 세모를 쳐요. 얘는 간신이네요. 에 의해 온갖 시련을 겪게 되고 하니까 훗날 미루어 보아 권선은 누구? 유문선과 이춘영이고 진각은 누구? 달목이죠. 이렇게 동그라미는 플러스 인물이고 세모는 마이너스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정리할게요. 온갖 시련을 겪게 되고 일광도사, 일광도사 뭐하고? 동그라미제? 하고 너희들 위에 세 글자 뭐라 쓸래? 그렇죠. 영웅 패턴을 가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쉬워진다는 얘기야. 일광도사는 조력자네요. 만나서 병법과 도수를 익혀 장수가 된다. 이때 달목이 황제를 내치고, 야, 이만은 간신에서 이제 뭐라 됐나? 역적까지 되었죠? 그지? 간신에서 역적으로 신분 상승했다. 자, 황제를 내치고 스스로 황제 달황이 되니, 자, 달목이나 달황이나 동일이 버립니다. 민심이 들끓게 되고, 주원장이 건국의 뜻을 품고, 실제 무리가 허구적인 무리가 실제 무리죠. 한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이잖아. 역사적 사실을 삽입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몰입감과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죠. 이해했나? 주원장이 건국의 뜻을 품고 장수 유기와 진군하는데 주원장 유기와 형제의 을을 맺은 유문성이니까 주원장, 자, 동그라미 할래, 세모 할래? 동그라미, 유기도 동그라미죠. 형제의 을을 맺은 유문성은 유문성과 이장이 누구니? 마누라죠. 마누라인데 남장을 했다 했습니다. 각각 원수와 도독이 되어서 달목의 부하인 장발은 세모지. 야, 등장인물들 엄청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대. 잠깐만. 여기서 또 셈의 지난 경험을 얘기해 줄게. 나는 일본 소설이나 러시아 소설 읽는 것을 상당히 번거로워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미국 소설은 좀 괜찮았고요. 예전에 어릴 때, 너희 나이일 때 내가 소설도 읽을 때 러시아 소설, 일본 소설도 힘들고 뭐 8글자씩 나오거든. 그래서 정말입니다. 긴장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다. 앞부분 줄거리는 어느 드라마에 16회 완결 드라마에 한 8회 정도라고 생각해봐. 뭐 인기 설정의 드라마가 있어. 사랑의 불시착이 있다 하자. 근데 들어갔는데 현빈이라는 녀석을 알겠는데 걔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1회부터 봤던 사람한테 우리는 계속 귀찮게 하지. 쟤 누군데? 쟤하고 쟤 어떻게 되노? 맞잖아.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뭐를 파가라? 관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인물들이 무참히 터지면 인물들이 관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 특히 현대소설 말고 고전소설은 뭐가 달라진다? 호칭이 다르거든. 호칭이나 지칭이 달라져. 어떨 때는 강원요 했다. 어떨 때는 강선생, 강원장, 강가는 됐니? 뭐지? 우리 눈에는 다 다른 인물로 보이는데 실제 동일 인물이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 밑줄 5개 꺼놓고 지시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고전소설은 호칭, 지칭어들이 워낙 이상하게 나오니까 인물의 관계를 주목해가면서 읽어라. 됐지? 흡사 일본이나 러시아 소설 읽는 것처럼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 앞부분 줄거리 정말 중요한 거 맞지? 해서 저는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표시했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 황혼이 되니 유기 우리 편이지? 유기는 기력이 쇠진하고 장발은 조금 또 쇠진치 아니하여. 자, 누가 유리해? 적군이 유리하네 지금. 유기의 형세가 만분 위태하여 돌아오고자 하나. 문장이 길제 만연체 아니가 만연체 고전소설이. 유기는 지금 어떤 너 지금? 만연체가 뭐예요? 문장이 긴 것. 반대말은 간결체. 이해했지? 간결체의 대표는 황수는 더 간결한 사람은 조세희.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서 만연체의 대표는 염상섭. 고전소설의 특징은 대부분 만연체. 됐어요? 자, 마침표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은 잘 끈을겨야 되는 거야. 유기의 형세가 지금 매우 위태로워서 지금 적진에 나가 있는 모양이죠. 돌아오려고 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거죠. 고전소설 읽을 때는 잘 들어. 항상 너희들 수능 때도 마찬가지다. 세무 무슨 지문 나오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무슨 문제 나오는지는 알거든. 고전소설에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뭐가 나왔다? 사자성어 문제 나옵니다. 이거 뭐지? 명제, 경각.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한자로는 요거 비슷한 것. 바람 앞에 등불. 뭐지? 풍전, 등화고요. 여기에 딱 맞는 것은 명제, 경각입니다. 자, 아주 위태롭습니다, 지금. 가만히, 우와. 고전소설 특징 뭐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전기선, 매직쇼가 나옵니다, 지금. 기문법을 베풀어 몸을 구름 속에 감추어 자기 영혼을 바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깃발에 의지해서 달아나니 장발이 비는 제주에서나 어찌 알리요. 앞으로 내 수업할 때 이런 목소리 알지? 그죠? 한 학생은 아는데 한 학생은 모르죠. 이 목소리 뭐죠? 여기 뭐 써라? 논평이죠. 장발이 비록 제주에서나 어찌 알리요. 이거는 작가의 목소리입니다. 그죠? 작가 개입입니다. 장발. 자, 이제 장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얘는 달아났습니다. 뭔가 호잇 봐봐봐. 호잇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뭔가 깃발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싹 감춰갔다는 얘기죠. 장발은 밤새도록 싸우다가 이튿날 평명해 보니 유기는 없고 지는 뭘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깃발하고 싸우고 있었는 기라. 크게 놀라고 냉랭하고 무료히 돌아오며 생각할 때, 야, 유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가장 의아해 하더라. 여기까지 되었죠? 자, 해서 봐봐라. 유기는 요렇게 죽을 뻔한 상태에서 겨우 살았지. 한자성어는? 그렇죠. 941생이다는 얘기죠. 유기가 밤 3경에 본진에 돌아오니 모두 보고 대경하여 크게 놀라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연고 까닭을 물었더니 유기가 수말을 설화하니 처음과 끝을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며 우러러 보더라. 왜 우러러 보죠? 유기의 뛰어난 능력이죠. 맞지? 그리고 장발 또한 재주는 있었으나 이런 능력은 없었던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앞에 빗금이죠.
이렇게 장면 하나가 끝났죠. 장면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다? 유기랑 그 다음에 적장 장발이었죠. 자, 이제 갑시다. 두 번째 장면의 주어는 누구니? 유원수지. 누구야? 얘는? 그렇죠.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직함이 원수였잖아. 장발 잡기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이때 유기가 말하기 도망쳐온 유기제. 어이 원수, 장발은 금술만 가지고서는 대적할 수가 없다. 전마. 자, 봐봐. 장발은 금술만 갖고는 대적하지 못한다. 용맹스러움과 둔갑술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얘를 제어할 수 있다. 유기는 장발을 어떻게 보나? 높게 보나 낮게 보나? 높게 보죠. 자, 절대 적장이라서 깔보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금술도 있고 용맹도 있고 둔갑술을 가진 사람이지. 우리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거죠. 하면서 이것만 읽고 우리는 유원수라는 존재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 보는 소설 잘 읽고 있지, 쌤이. 그죠? 자, 그 다음 봐봐. 이렇게 왜 읽을 수 있을까? 패턴들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때 주원수, 또 나왔다. 주원수 누구야? 주원장. 그렇겠죠. 주원장이죠. 주원장이 유원수의 손, 자, 그렇다면 문맥으로 미루어 누가 상이고 누가 하고? 주원장이 상위자죠. 말하기를 이제 모든 장졸은 거제두량이다. 봐라, 쌤도 이거는 모르는 단어거든. 뭔가 별표 딱 쳐져 있죠. 장군은 장차 어찌하면 좋겠노 했더니 유원수가 말을 하기를 제가 소장이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승패는 이고 지기는 것은 병가지 상사기 때문에 어찌 장발을 근심하여 천하 대사를 등한히 하오리까. 자, 유원수 당신께서는 지금 천하를 일으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장발 요런 거 근심해서 천하를 등한시 가벼이 보지 마라. 장발 정도는 내가 물리치겠다 이겁니다. 당신은 천하를 근심해라. 됐죠? 그 다음 하고 나아가려 하니 이번에 주어 뭡니까? 도덕이죠. 도덕이 누구냐? 누구였어? 앞부분 줄거리 자기 마누라였지. 원수와 도덕이 된다 했지. 앞부분 줄거리 제일 끝에 있었잖아. 맞죠? 원수와 도덕이 된다 했거든. 자기 마누라다 이제 2장. 그래서 도덕이 또한 원수를 만류하며 말하기를 제가 나가서 장발을 잡으리이다. 자, 봐라. 셈은 왜 이런 거 알죠? 아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다. 문제 보고 왔지? 보기에 주인공이 전쟁에 바로 등장하나 뒤에 등장하나? 누구부터 등장한다 했노? 보조인물부터 등장한다 했지. 그렇다면 이 도덕은 바로 누구다? 보조인물이죠 이제. 자, 소장이 한번 나가 장발을 잡으리라 하고 칼을 들고 말을 내모라 급히 진전에 나아가니 장발이 또한 창을 들고 나서서 말하기를 도덕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인데 남장 여인이지 지금. 그러니까 장발이 봤을 때 아이고 니 얼굴 허연 어린아이야. 아이고 불쌍하구나. 니 오늘 비명의 세상을 버리고 자니 멀고 먼 황천길에 조심히 가라. 비웃는 거죠. 맞죠? 비웃는 겁니다. 하고 나는 듯이 달려드니 이낭자 누군데? 내나 같은 거죠. 도덕과 이시성을 가진 여자 이낭자 미처 몸을 돌리지 못하여 말이 엎어지는 아이고야 이낭자 지네 그자 바로 한 방이 집니다. 장발이 창으로 겨누어 말하기를 아이고 네 얼굴 보니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차마 죽일 마음이 없다마는 범의 새끼를 놓으면 후환이 있기 때문에 니를 살려서 보낼 수 없어 죽이겠다 이라고 있죠.
하면서 호통을 한번 하고 창을 들어 치려 하니 자 이제 읽어봐. 이장이 정신이 없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시는 유생을 보지 못하. 유생이 누구지? 지 남편이겠지? 여기서는 원수지? 유생을 다시는 보지 못함을 생각하고 눈물이 비오듯 하더니까지. 자, 마누라가 지금 무슨 위기에 처했노? 그죠? 명제 경각에 처해 있지. 이때 유원수가 진중에서 바라보다가 저거 마누라가 위급해짐을 보고 서프라이즈, 맞지? 급히 말을 타고 크게 소리하여 말하기를 도적은, 자 여기서 도적이 누구죠? 장발이고 나의 장사? 지 마누라지를 해치지 말라 하고 바로 달려들어 치니 장발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여 원수의 은하금이 번뜩하여 장발의 창든 탈이 맞아 떨어지는지라. 무슨 일이 있었노? 바로 저 멀리서 우리 마누라가 위험하다 끼랴 하면서 은하금이라는 칼을 들고 있었지. 그 은하금으로 뭐 했노? 이 장발은 창을 들고 있었다 했지? 봐라, 장발의 창든 팔이 맞아 떨어지나. 이 어떻게 됐노? 오른팔 잃었지. 팔 잘렸어 그냥. 그죠? 대단하다. 한 번에 그냥 보내쁘지. 자, 그러고 난 뒤에 한편 일변 이장이 지금 자빠져 그자 해서 이장을 옆에 끼고 말에 올라 칼을 들고 달려들어 장발을 치려 하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죠? 자자자자 말을 타고 있습니다. 왼손에 누구를 이거 지 마누라를 들치고 오른손에 뭘 들고 은하금이라는 칼을 들고 이제 한 팔밖에 없는 장발한테 달려듭니다. 장발이 비록 한 팔을 잃었으나 소리 병력같이 지르고 왼손으로 이제 창을 든 칼은 잃었지만 300건이나 무거운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들고 있죠. 이야, 장발 이놈도 대단하죠, 그죠? 이때 유원수가 한 팔에 이장을 안았음에 한 손으로 칼을 들어 대적할 새 급한 바람이 병력을 치는 듯, 이런 거 급한 바람이 병력을 치는 듯 놀란 용이 벽해를 치는 듯 천지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듯 하느더라. 보통 군담 소설에서 흔히 많이 나타나는 과장과 직유를 통한 전쟁의 장면이죠. 자, 그다음 와 하면서 둘이 30번 이상을 서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렇다면 어떤 놈? 백중지세지. 막상 막하란 얘기죠. 둘이 가다 승부를 결단하지 못하고 장발은 오른팔을 잃고 자연 기운이 반쯤 줄었고 유원수 또한 왼편에 자기 아내를 안았으니까 자연 얽매임이 많더라. 이까지 되었지? 둘 다 지금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30여 합이나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번에 주어 누구니? 지 마누라제. 이장이 정신이 없어 처음에 장발한테 지 죽는가 잡혀가는가 생각했을 거 아니가. 그런데 이었고 진정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남편한테 안기가지고 같은 말에 실렸는 거야. 필시 이 남편이 내 때문에 한쪽 팔밖에 쓰지 못하면 반드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반드시 곤경해질 거다. 그래 두려워해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여보 나 이대로 죽을래 요동하여 내리고자 하나 유장이 또한 유장이 누구죠? 지 남편이죠. 이제 유시성을 가진 장군 또한 생각하되 이장을 내릴 즈음에 혹시 마누라가 몸 다치지 않을까 말해서 내리는데 그래 허리를 더 힘껏 안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 뭐죠? 부부간의 애정이죠. 진짜 본드 같은 애정이죠. 허리를 단단히 안고 놓지 아니하며 한 팔로 장발을 대적하더니 유원수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여보 만일 저를 여기서 놓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 둘 다 죽을 거예요. 여보 내 먼저 갑니다. 빨리 놓으세요. 이라고 했지. 했더니 유장이 둘 다 죽을지언정 결코 너를 먼저 버리지 않겠다. 이 지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쟁 중에 별 지랄병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정략. 아이고야, 30여 합에서 이제 50여 합까지 이르렀네, 이제. 와, 그죠? 또다시 뭐다? 과로죠. 칼비천 번개 같고 호통 소리는 천둥 같으며 고가 감성은 천지진동하고 기치 창금 일월을 가렸고 운무는 자욱하고 말굽은 분분하고 급한 바람에 모진 상설이 뿌리는 듯 장수는 정신을 잃고 군사는 넋을 열라라고 왜더라 해가지고 또 뭐다? 전쟁 싸움 장면을 과장과 지규를 통해서 과장을 쓰면은 참 전부 다 공갈인데 이런 게 더 생동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군담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문체 양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 홀연, 미친 바람이 크게 일어나 공중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하며. 자, 은하금이 누구 칼이죠? 그렇죠. 주인공의 칼이죠. 이제 50여 한 만에 은한금이 번뜩하더니 장발의 머리 금광을 쫓아 떨어지니 뭐고 이제 장발 죽었지? 장발 목을 쳤잖아. 자, 떨어지니 한 줄개가 무지개가 일명. 자, 형광편 실한 부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 실한 부분은 뭐였고 전부 다 논평이죠. 한번 보자. 작가가 뭐라고 논평이 나오자. 슬프다. 이거 누구의 감정이다? 작가의 감정이야. 방금 슬퍼야 되나 기뻐야 되나? 우리는 적당히 죽었잖아. 근데 슬프답니다. 왜 슬프답니까? 이 같은 장수로. 이 같은 장수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대단히 지금 희대의 영웅 누구랑 주인공하고 어금버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정말 뛰어난 장수 맞잖아. 이런 장수가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지 몸을 누구한테 얘는 신하가 되었노? 역적새끼가 된 거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잘못해서 역적한테 허해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니 지가 비록 천하 명장이고 만고의 영웅인다 하더라도 당시 창업주씨 누구죠? 한나라를 창업한 주원장. 그러니까 작가는 이미 주원장을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시 창업한 주씨를 어찌 대적하며 역사상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유문성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논평하고 있는 거야. 산천이 슬퍼하는 듯하고 일월이 무감하더라. 장발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도 뭐 할 사람이 없다.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이제 유문성이 가는 길마다 전부 다 초토가 되었다는 얘기겠지. 이제 무인지경같이 지쳐 들어가니 됐지? 그래서 삼국 청병 장졸과 본진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란 얘기야. 적장수 한 명을 딱 죽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을라들이 돼가지고 그냥 후루룩 하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이때 또 빗금이제. 자, 이까지가 누구의 죽음? 이제 그죠? 장발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달황 나오죠. 이제 달목입니다. 달황. 할 수 없이 수백 길을 거느리고 기병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말탄 병사들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북쪽문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었죠. 유원수가 그 행동을 알고 급히 쫓아가서 사로잡고 간신
당파 수백 명을 잡아서 차례로 목을 잘랐네요. 처참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서로 아이고 수고했어 서로 치하 분분하더라. 됐습니까? 이때 유원수 이도독 저거 마누라제 와 함께 전후 지낸 일과 달목 잡은 말 요 두 가지지. 그동안 있었던 일과 달목을 잡게 된 일을 주변에게 좌중에 자세하게 말하면서 그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달목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단 얘기지. 아까 앞부분 줄거리 보니까 달목의 간신, 달목의 계략으로 뭐 시련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다? 유원수하고 지 마누라지. 철천지 원수다. 평생에 품은 소원을 이제서야 풀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한이 이때 억만궁전 이것도 과장이지. 이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왜 놀랬지? 그제서야 저 사람 여자였나 이거죠. 뒤에 이제 신문을 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본래 부부인데요. 이때까지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초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얘가 어떤 했는가 하면요. 이래 했습니다. 라고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 주원수하고 유기도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말하기를 부부가 동심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큰 공을 세워 평생 원수를 갚고 원을 이루니 이는 천고의 드문 일이다. 임의로 처치하라. 무슨 뜻이야? 지금 누구를 이제 처리해야 되노? 달목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그 처리 방법을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거죠. 너의 원수니까 네가 살려주든 뭐라든 네 마음대로 임의로 처치하옵소서 합니다. 이때 유원수 저거 마누라 도덕과 함께 칼을 들어 호령하여 말하기를 달목은 들어라. 네 어찌 우리 두 사람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연암 땅에 사는 유문성이고 저 여자는 낙양 땅 이상세 여자이시다. 신문 밝힙니다. 네가 극악 무도하여 엄흉한 행실로 감히 우리 선군을 구박하고 천조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함하여 인륜을 거짓으로 꾸며서 백옥 같은 정절을 자결하게 했다는 얘기지. 그 죄는 이거는 저거 집안에 지은 죄겠죠. 집안에 보니까 선군을 구박했고 어떤 한 여자를 갖다가 모함을 했죠. 여자를 모함해가지고 여자가 그냥 자살했네요. 그죠? 또 임금 지위를 찬탈해서 현인 군자를 참살하며 백성을 도탈에 빠지게 했으니 이 죄. 자, 그래서 이 죄는 지금 크게 두 가지죠. 저거 집안을 개판 만든 죄, 나라를 개판 만든 죄. 맞습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는지라 빨리 목을 베어 천하에 회시하라 해서 이게 주원장이 네 맘대로 해라 했다마는 얘 뭐랍니까? 목을 베어라 이거죠. 참수해가지고 뭐다? 회시 온 천하에 다 돌려버렸으니까 아마 문 앞에 목을 딱 거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겠죠. 하니 달가의 처와 간신 당류 등이 황급하여 감히 한 말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더라.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풀 겁니다. 자,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거 풀 때는 나머지 선지가 맞냐 안 맞냐 따지지 말고 진짜 적절한 거 찾으면 되죠. 1번 그랬나? 2번 초월적 존재? 외모 과장 희화와 우스꽝스럽게. 정답은 4번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 두 번가 있죠. 긍정 발문은 그래 풀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1번이죠. 왜 틀렸습니까? 관용은 너그러움이죠.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라 네 알아서 해라 했죠. 2번, 3번, 4번, 5번 다 아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1번 A에서 유기의 능력을 보여준 후 기대감 있고요. 그렇고요. 정답 왜 5번입니까? 달목을 질책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났지. 이때 위에 보기를 보면은 감동과 대리만족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 보기에 따라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대리만족을 느끼겠고 45번 문제 어휘 문제 정답 뭐죠? 겨우 살아나는 것 기사회생이죠. 개과천선은 나쁜 놈이 이제 잘못을 뜯어고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결자해지는 뭡니까? 문제를 만든 녀석이 문제를 풀어야 돼.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자, 매전자가 그것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무의도식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거. 무의도식. 하는 일 없이 없을 무자 할 위자죠.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거고 일망타진은 그물 한번 던져가지고 다 잡는 겁니다. 그냥 일망타진. 한꺼번에 다 때려잡음 그 정도로 그렇게 떠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전소설, 처음 보는 고전소설을 어떻게 독해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각 어디 있노? 찾았다. 자, 가글은요, 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사는 무슨 가사와 무슨 가사 나누고, 전기가사와 후기가사 나오고, 뭐를 기준으로 하여, 임진왜란 기준을 해서 전기가사와 후기가사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짧아서 단가라 했고, 가사는 길어서 장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수능 집중반 수업할 된 거네요. 자, 그래서 단가, 장가, 요게 이제 일문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가사와 조선 후기가사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가글입니다.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하면은 조선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요 기준이 바로 뭐였고 전쟁이었고 이거는 이상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신선이 어떻고 됐니? 그런 얘기 다뤘다면은 이거는 현실적인 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편이 그립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상춘곡이나 관동별곡 정도라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게 박일로의 누왕사라든가 이런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2문단, 3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니? 그리고 조선 후기 가사로 오면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가사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제. 해서 나글은 상춘곡이니까 조선 전기 가사를 대표하는 작품이고, 다글은 간민가니까 조선 후기 가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각 나글과 다글을 소개했죠. 이것만 가지고 일단 가글 관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30번 문제 풀 수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사는 길이가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장가고 시조는 짧기 때문에 단가다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가학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충곡이죠. 상충곡 뜻이 어떻게 됩니까? 상충곡이 무슨 뜻이에요? 봄을 맛보다는 뜻입니다. 맛볼 상자에 봄춘자입니다. 상충곡의 핵심은 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곡 수업은 지금 하지 않으랍니다. 안 해도 되죠? 상충곡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어요. 상충곡.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하니까네 인자부터 봄하고 관련되는 게 뭐 있는가 이거예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었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그리고 향기 나는 풀은 가랑비 속에 참 푸르기만 하는구나 해서 봄 경치 얘기하고 있죠. 그 경치가 너무 끝내주니까 칼로 재단을 했는가 붓으로 그려내었는가 너가 이런 말 쓰잖아. 야, 저 여자 참 인형처럼 예쁘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 아름다운 풍경 보았을 때도 야, 그림처럼 예쁘다라는 말 하잖아. 그래서 칼로 재단을 했는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내는가 조물주가 저 봄을 맞이한 물물마다 참 야단스럽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풀에 울고 있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질러 쌓고 됐지? 의인화 시켜놨지? 하면서 무라일체라는 말 나오고요. 흥이야 어찌 다르겠는가. 이 부분은 심화학습을 하면요. 수풀에 운한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곁에 심화학습을 하면요. 방금 가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지? 아까 가학을 해서 이음보식 읽으라 했잖아.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놈? 1에 끊기죠. 응? 이 부분은 자, 조선 전기 가사는 정격 가사라거든요. 가사를 다른 말로 사음보 연속체 시가랍니다. 사음보씩 계속 연속되는 건데 조선 후기 가사가 될수록 이게 좀 깨지거든요. 자, 지금 했던 빨간 부분은 너희들 몇 음보야? 6음보지. 수풀에 운한 새는 2음보, 춘기랄 만대겨워 소래마다 교태를 6음보잖아. 여기서 규칙이 좀 파괴되었죠. 이 부분 제외하고는 다 4음보대. 상충곡에서 형식상 파괴를 난 부분입니다. 무라일체이니 흥이 어찌 다르겠는가.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여 흠령하여 산 속에서 하루가 적적한데 그래서 이 한가로운 속에서 참맛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로다 소나무 숲풀 사이에 가느다란 길에서 진달래꽃을 붙여서 들고 봉우리 끝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그렇다 해서 마지막에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 듯 어떠하리 해서 보통 조선 전기가사 시조의 마지막 구절처럼 표현되고 있죠. 3543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정격 가사의 결사 부분입니다. 샘 필기됐죠. 아모타 이것도 시조의 종장이 이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이건 표현법 뭐죠? 이제 대꾸 같은 거 말고요. 물론 대꾸인데 이 표현은 주객전도고요. 부기 공명을 자신이 꺼려 하는 거지 인마들이 자신을 꺼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주객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 되죠. 허튼 헤엄. 세속적 부기 영화. 단편우왕 1단사 1표음. 가난한 이 소박한 서수에서 세속적 부귀영가를 꿈꾸지 아니하니 이만하면은 정말 즐거움이 안 좋겠느냐 이라고 했습니다. 상충곡은 처음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거로 시작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제일 처음 끼 아까 빠졌어요. 이 제일 처음이 이래 됩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거 뜻풀이가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떠한가 한번 볼래? 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 한들 어떻겠노?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줄에서 어떠한가라고 자부심에 찬 만족감에 찬 목소리로 묻고 마지막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상충곡이었어요. 자, 이렇게 나그를 읽었다 친다면 자 볼까요? 31번 나그만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맞죠? 2번 나 맞죠? 다 맞는데? 다 맞는데? 지금 보니까 다 맞아요. 나만 가지고는 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나만 가지고 풀 수 없고요. 32번 가볼까요? 나만 가지고 봅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죠? 이거 틀렸죠? 애상적 분위기 틀렸죠? 애상이란 것은 뭡니까? 슬퍼하고 상처받은 거죠. 봄은 아주 기쁜데 지금 대상과의 형식을 통해서 대화 형식을 통해서 대화는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4번 또 있고 4번 또 있어요. 이것도 있는 듯하고 5번은 모르겠고요. 쌤 생각에는 이럴 때는 답은 뭐인 것 같아? 그냥 1번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오랫동안의 문제 푸는 습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진짜 탁. 그 다음에 자,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이제 다학을 갑시다. 자, 간민가라는 자포입니다. 간민가 뜻이 뭐죠? 간민.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 어허 나는 간에 삼수갑산 나는 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수 갑산이라고 실제 함경도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간민은 갑산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갑산읍에 살고 있는 백성의 노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김소월 시에서도 삼수갑산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첩첩산중에 정말 척박한 환경에 못 사는 곳이거든요. 그 못 사는 곳에 사는 백성의 얘기인데 이 간민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아까 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봐봐. 간민가의 간민은 함경도 갑산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갑산은 변방이자 오지라는 특성 때문에 유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 작품처럼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독자에게 사실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서 행하는 민속을 드러내어 사실감을 높이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는 신분 이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족징 이 작품 읽는데 핵심입니다. 족징 뭐라 돼 있노?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군역입니다. 이거 군대 군역 그 친족에게 세금을 대신 물리는 가족 징수 됐습니까? 족징 폐해가 심각했다. 자, 족징 여러분들 꼭 정리해야 됩니다. 족징의 폐해 이 작품을 읽는 핵심입니다. 자, 작품 한번 보죠. 조상덕에 내가 하는 일이 업중 구실이 첫째로다. 삼수 갑산읍에서 구실이라는 직이 하급관리예요. 그걸 한다는 얘기죠.
자, 자기는 산수갑산이라는 업에서 구실이라는 학업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 능력이 아니고 뭐 때문에? 조상님 덕에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음서제도라고 있었죠. 당상관 이상, 정삼품 이상 벼슬아치들은 밑에 자녀를 정육품인가 종육품인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직제도. 그래서 조상이 대단한 사람이면 밑에 자식들까지 관리를 계속했잖아요. 조상 덕에 큰 관리는 아니어도 이 구실 정도는 하는데요. 자, 들어가면 좌수별감이고 나가서는 풍언감관, 유사장의에 거치면 체면보와 사양터니. 자, 봐봐. 사양터니 했죠. 사양터니. 사양하던 이제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좌수별감. 이거 유명한 직책 끝에. 이거 사또잖아. 그렇다면 구실이 높겠나? 좌수별감이 높겠나? 좌수별감이 높겠지. 그거를 어떻게 사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애슬프다. 내 시절에, 이제 조상 시절이 아니고 내 시절에 원수한테 내가 참소당했다는 얘기지. 모함을 입어가지고 뭐로 떨어졌노? 군사로 신분이 떨어졌지. 자, 정리합시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신분이 뭐로 떨어졌다? 군사로 떨어졌어요. 강등되었죠. 된가 되었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허러하니. 자, 좌우 전후 일가 친척이 차차 충군이 되었다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주변의 친척들도 다 뭐가 되었다? 군사로 충원이 되었는 거라. 이제 이거 잘 보세요. 군사로 충원되면은 예전에 뭘 내야 되는가 하면은 칠판 봐라. 군역을 해야 되는데 군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군대 생활 안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됐거든. 자, 하는데 자기는 이 집의 장손이거든요. 장손. 그래서 뭐라 했노? 제사 받들 이내 몸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고, 지는 도망 못 갔단 얘기야. 매여 있고, 그 제사 근심 걱정 없는 친척들은 자취 없이 도망갔죠. 그래서 빌어먹을 여러 사람의 모든 신력이 내 한 몸으로 다 모였는 기라. 이제 아까 뭐라 했노? 족징이라고 했잖아. 족징. 지가 낼 돈이 아니었잖아 본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도망가니까 지한테 다 모인 거야. 그게 본래 한 몸이었으면은 돈은 얼만데? 3냥 5전이 되고, 만약에 돈 필요한다면은, 단비 가족을 한다면은 2장 내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작품 내용 압니까? 그 얘가 고생을 해가지고 13명인가 그렇거든요. 이 가족 것까지 다 합쳐서 13명분을 갖다가 33냥 5전 곱하기 13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갔더만은 이 사또가 현금 안 받습니다. 우리는 뭐만 받습니다. 돈피 가죽만 받습니다. 이랬는 게야. 그래가지고 현금을 못 내고 이제 또 돈피 가죽을 바꿔야 되는데 이 가격이 현금보다 비싼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담보를 맺게 되잖아. 그 담보가 대신 누가 담보가 됐는가 하면 지 마누라가 대신 감옥에 잡히고, 마누라를 잠시 감옥에 맡겨두고 지는 이제 돈피로 바꾸려고 막 떠돌아다녔던 거죠. 해서 빌리기도 하고 돈바 다 팔고 해가 돈피로 바꿔서 갔더니 너무 늦게 갔지. 마누라가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버리거든.
참 비극적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본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가 지금 도망가는 걸 보고 물어요. 어이, 니 와 그래 도망가노? 그냥 착실하게 세금 내고 살지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하소연이 이거야. 뒤에 읽어보면 더 끔찍하대. 자, 계속 읽어볼게.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봐라. 12사람, 그래 13명 거란 얘기지. 그래서 얼마 내야 되노? 46냥인기라. 됐습니까? 46냥을 마련해야 돼. 그런데 이걸 해마다 이걸 내야 되니까, 와, 대단하죠, 그죠? 내야 되니까, 이거는 삼성 재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당할 소냐? 서리법 맞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농사를 다 하지 않고, 전폐하고, 하지 않고, 채삼하려. 자, 3캐러 갑니다. 산에 가니까 산삼캐러 가겠지. 채삼하려 입산하여 허항령 보태산, 뭔지 몰라도 어떤 고개죠. 아주 험준한 고개겠지. 그걸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갈피 잎이 나를 속인다 이거죠. 비슷하게 생겨 먹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삼을 찾으러 갔는데 삼을 못 구했지. 할 일 없이 공반하여 8, 9월 곧 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이번에는 대신 뭐 하려고 이제 돈피 사냥하려고. 자, 인삼을 구하려다가 못 구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담비 가죽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백두산을 등에 지고, 예, 함경도 주민이라 했다. 백두산을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사리 꺾어 누대 치고 잎갈나무 모닥불 놓고 하느님께 기도하여 산신님께 기도해서 뮬채 추를 갖춰 꺾고 사망일기 원하되 뭔가 덫을 놓았다는 얘기겠지. 이제 이거를 잡으려고. 그런데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실이 안 입었네. 결국 또 뭐다? 빈손이네. 빈손으로 돌아서니 백두산 천지모씨가 삼지연이 잘 참이라. 아이고야, 이렇게 봐봐라. 처음에는 봐봐라. 봄, 여름에 이랬지. 8, 9월에는 이제 돈피사냥 가서 실패했지.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겨울이 왔죠, 이제. 1년 내도록 뭐 하려고 지금 이 46냥 때문에, 맞죠? 별짓을 다 했네요.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결국은 다 빈손이죠. 입동 지난 3일 후에 밤새 눈이 오니 5자 깊이나, 한자가 30cm라니까 150cm, 1m 50. 그게 쌓이니까 걸음이 안 옮겨지겠지. 따라서 4번, 5번 발자국을 못 옮긴네. 아이고, 그 다음 먹을거리도 없어지고, 옷도 얇으니 앞에 근심 다 떨치고 목숨 살려 욕심하여 죽기 살기로 길을 허여 인가철을, 사람 사는 곳을 찾아오니 금천거리가 처음인데 첫 닭소리 이역하고 인가 적적 한잠일새 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 반죽음이. 자, 끔찍한 얘기 나온다. 이미 한겨울에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추운 상태에서 고생 다 했지. 그래서 이 집에서 송장처럼 누웠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어떻게 됐노?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죠? 10발가락 끝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래 고생합니다. 그래, 이 뒤에 내용이 이제 결국 얘는 완전히 병신돼서 온 거 맞아, 안 맞아? 1년 동안. 그래가지고 46년 마련해야 되죠.
집에 있는 세간하고 이거 싹 다 팔아가지고 46년 마련해가지고 갔더니 돈 안 받습니다. 돈피 받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래 마누라 잡히고 갔더니 이제 마누라는 죽어붙고 결국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가 이 간민가예요. 됐죠? 자, (31번) 봅시다. 다학을 봅시다. 다학을. 정답 뭐지? 요거제. 그죠? 자수별감하고 화자의 풍자적 태도하고 전혀 관계없었고 소리적 표현 정답 1번이고 그죠? 그 다음 갑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A, B, C, D, E가 뭔지는 모르겠네. 그냥 한번 찍어보자. 없는 거 있는가? A, B, C, D 찾지 말고 혹시 뭐 없나? 이거 봅시다. 그렇죠. 인마가 맞진 않노? 유배 같은 거 안 가죠? 맞죠? E니까 아마 마지막 부분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하러 갔을 때 겨울에 얘가 배고프고 한 상태에서 그래 고생했던 그런 시련을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뭐 하나 끝냈다. 고전시가도 하나 끝냈네요. 이제 뭐 해주노? 시간 남았는데? 한 20분 남았네? 또 그냥 쉴까? 어? 그냥 쉬자. 그냥 쉬고.